사랑이 떠나고 남은 것은 할부죠, 할부. 사랑이 떠나고 남은 거. 할부는 아닙니다. 양해콘 혹시 무엇이 남으시나요? 사랑이 떠난 다음에.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아, 정말인가요? 예. 그 최초 공개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순간 이 체크 포인트가 너무 예. 짧고 좀 함축적이어서 그런데 그런데 사랑이 떠나고 이번 사건은 벌금이 남았습니다. 벌금이. 예, 어허. 재판에 간 사건입니다. 예.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요, 20대 남녀가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헤어지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헤어지자고 통보했더니 남성이 말합니다. 얘가 바람 피운 사실, 얘가 나랑 만날 동안에 바람 피웠던 사실을 전부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에서 모든 내용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아서 책임이 무겁다, 책임이 크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거든요. 결국 벌금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통은 할부 이게 남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홍 기자는 그렇잖아요. 저는 추억이 남습니다. 그래 잘났다. 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협박 내용이 뭐예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이제 여성이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남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뭐 이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에게 뭐 사과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을 올리겠다. 너가 다른 남자와 만난 걸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건데요.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니 내 인생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할 거다. 당한 것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내가 여기 익명 게시판 올리면 이거 완전 뒤집어진다. 이런 식으로 전화통화, 메시지 등 6차례 협박을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은 난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뭐 여성이 이제 됐지 뭐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됐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맑게 못 알아들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남성이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제 올렸네요, 글을. 네, 아까 협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협박하겠다고 언급했던 익명 게시판은 아니고 대학교에 여러 개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의 익명 게시판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 여성의 상세한 이야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님, 일단 뭐 사귀는 상황에서 뭐가 됐든 이 여자분이 다른 뭐 또 전 남자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한 건 뭐 신의성실의 어떤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뭐 협박을 하고 뭐 그냥 쿨하게 헤어지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또 다음에 좋은 여자친구가 있겠죠. 이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여성과 남성 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애정관계 같은 경우는 한번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만약 이 남성이 자기가 실정이 나서 자기가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뭐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자기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고 자기는 헤어짐을 당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여성 같은 경우가 사과를 하면서도 됐지 내 나쁜 년이니까 뭐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거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외골수로 간 것 같은데요. 너도 한번 망신당하고 한번 속 타봐라. 너 이번에 완전히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너 일생에서 남자 사귀는 것을 끝을 내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 교수님 입에서 좀 거친 표현이 나와서 저도 좀 깜놀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죄를 주장했네요. 그런데 네, 이 남성. 맞습니다. 이 협박죄라면 해악의 고지, 뭔가 이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과연 이게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느냐. 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는 게 과연 이게 협박이냐라고 해서 이게 협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게시 행위에 대한 대상이 이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니, 협박이 인정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협박죄라는 게 이제 아까 뭐 해악의 고지 이런 표현을 쓰였는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딱 들어서 제가 무서우면 협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 그렇죠. 내가 뭐 다른 남자와 만나서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올리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럼 약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무개념 주차한 사람이 내 차 건들면 죽을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 협박일까요? 그 누구 대상도 특정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거는 누군가의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닌 상황이고 현실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협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금 전에 아까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그 정도면 상대방이 그렇게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 예. 지금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상대방의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이런 공포심을 주는 행위, 해악의 고지인가 이제 이게 결국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 협박죄 이거 유죄다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명백하게 협박죄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 행동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나요? 당연히 느끼죠. 느끼죠. 그리고 아까 익명 게시판 얘기를 했는데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가 다른 게시판에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거 글을 또 올릴 것 같아. 이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충분히 상대방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협박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이별하는 과정에서 진짜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경우처럼 모두 다 법원에 가서 막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피해자가 혹여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뭐 의사를 나중에 밝힌다거나 이러면 또 뭐 이래저래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땐 그렇게 그 종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귈 때는 다 좋게 사귀었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그때 정말 깔끔하고 향기 있게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제 단순 협박죄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만약에 의사를 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형사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만나 가지고 그 어떤 친구 사이로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어떤 뭐 처벌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해프닝, 그러니까 사건 반장의 어떤 주제로 나오는 정도로 끝나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교수님 혹시 그 제자들, 학생들, 대학생들 연애 상담도 좀 해주시나요? 해주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리 그 앵커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남자의 심정을 제가 빙의로 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의견이 갈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교수님 연기하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였죠. 어떻게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날카로운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